최근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플이 돌아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리플이 주목받게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리플이 좀 다른 코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좀 가치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좀 짚어주세요. 예, 리플의 비전은 아주 심플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금융 시스템, 즉 송금과 환전 시스템이 워낙 낙후된 이게 아날로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의 비전은 현재의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이런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게 리플의 비전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리플 하면 항상 따라붙었던 얘기가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제 SEC 그 소송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발목이 조금 풀렸다 이렇게도 많이 맞습니다.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럼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에 나오는 그 합의 핵심 내용과 심리적으로 이제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번에 합의 내용은 양자 간에 이제 소송을 철회했다는 게 이번에 합의 내용인데 그 법적 효력은 그 1차 법원의 판결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팔았던 거는 증권이 아니고 기관한테 마케팅한 것은 증권의 성격이다.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소송이 철회됐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인 종결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게 지금의 가격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이제 기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아마 조금 있으면은 ETF가 승인이 될 텐데 ETF가 승인이 되면 전통금융이 리플을 포용하고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전문가들이 지금 전망하기에는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40억 달러 내지 80억 달러가 유입이 될 거다. 그러면 그게 가격에 반영이 돼서 지금 한 2.5달러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5달러 내지 10달러까지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소송 합의가 미국 정부로부터 리플이 받아졌다라고 그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적으로 리플 레저와 XRP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ETF 관련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리플과 관련돼서 이제 ETF 논의가 좀 재점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로 그 리플 현물 ETF가 이제 추진이 바로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추진이 됩니다. 지금 SEC에 신청된 알트코인 숫자만 지금 한 15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는 지금 셧다운 기간이기 때문에 좀 연기되거나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한 이틀 전인가 3개가 승인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셧다운 기간 중에도 나와서 검토를 해서 그 3개 솔라나하고 헤데라하고 라이트코인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리플도 아마 11월 초순경에 지금 승인이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디지털 자산 기업인 이제 에버노스가 10억 달러 규모를 리플을 매입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기관이 이제 드디어 진입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기관이나 기업의 진입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한 10개 기업 정도가 XRP를 포트폴리오의 재무전략의 일환으로 매입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상태고 그런데 이게 ETF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기관이건 기업이건 현물을 사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선 세금 문제, 회계 문제, 사서 어디다 보관해야 될지 수탁 문제가 걸려요. 그런데 이게 ETF가 나오면 이거를 일거에 해결이 됩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기관이나 이제 기업들이 사게 될 거고
이번 에버노스 거는 상황이 조금 요거는 틀린데 다른 거하고 다른 것들은 기업들이 스스로 내가 이거를 재무전략으로 사겠다라고 트레저리 기업임을 표방해서 발표한 거지만 에버노스 같은 경우는 리플이 주축이 되고 일본 그 SBI 기업이 2억 달러를 대고 나머지 리플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17일간 모아서 한 10억 달러를 모아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주체 세력에 리플이 들어가 있어요. 리플사가. 그래서 이번 방식은 나름대로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곧 아르마다 어퀴지션이라는 회사를 합병을 해가지고 이 회사는 이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간접 상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자기들의 시총은 10억 달러어치의 XRP를 사서 진입을 하겠다. 그래서 회사의 시가총액 자체가 10억 달러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시장에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 10억 달러어치 XRP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스테이킹, 기간 대출, 유동성 공급, 그 다음에 디파이 혹은 RWA 이런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표방을 했는데 즉 한마디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지금 그 재무전략 기업의 선두를 가고 있듯이 XRP로 그런 회사의 그 마케팅을 본따서 그렇게 가겠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 XRP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글로벌 인프라 사업을 벌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숨은 뜻은 사실은 뭐냐면 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해결이 사실상 명확하게 지금 나 있는 상태가 아니고 1차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기관한테 파는 거는 그 당시에 이거는 증권성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종의 기관 대상 사업을 활발하게 벌려가지고 그런 법적 미결 문제조차 차제해 해소를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거를 이제 대세론의 시작이 아니냐라고 보는데 아직 대세론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 앞으로 이 기업이 그들이 발표한 내용대로 그리고 그 방향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여부를 우리들이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직 뭐죠 대세론의 신호탄으로 보기엔 좀 이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리플 얘기할 때 이제 중앙화에 대한 얘기 논란이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플사가 너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교수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거는 사실은 리플 탄생 과정과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리플이 처음에 그 회사가 세웠을 때는 비트코인뿐이 없었어요. 이더리움보다도 리플이 훨씬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드 맥칼랍이 그 당시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거를 송금이나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이거는 그가 원하는 현존하는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는데 맞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빠른 속도와 싼 수수료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하고 있는 작업 증명에 의한 채굴 과정을 없애면 되겠다라고 그래서 동시에 1000억 개를 한꺼번에 생성을 하고 채굴 과정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합의 메커니즘도 비트코인처럼 수많은 노드가 있어가지고서는 어느 하세월에 그 합의를 봐가지고 돈을 송금하냐 이거를 단촐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노드를 100개로 한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100명의 동의를 다 얻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35명의 동의를 구하는데 그것도 100%
합의가 아니고 80%만 합의를 보면은 검증된 걸로 하자라고 밀어붙여서 3초 내에 송금을 완료하고 수수료도 거의 무료나 다름없이 싸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든 초점은 어떻게 하면 빠르게 싸게 라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졌던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에 와서는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000억 개라는 숫자가 사실 너무 많아요. 네. 지금 리플 회사가 갖고 있는 게 한 350억 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그 에스크로 잠금장치에 잠궈두고 매달 초에 한 10억 개 꺼내가지고 한 3, 4억 개 쓰고 또 나머지는 6, 7억 개는 다시 잠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이거를 완전 소진하는데 한 7, 8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다행히 7, 8년 이후에는 소각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디플레이션 코인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숫자가 줄어드는 코인으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중앙화라고 욕먹고 있는 게 합의 메커니즘 단계에서 35명이 80%만 동의를 하면은 합의를 본 걸로 검증받은 걸로 하는 이 문제를 두고 비트코이너들이 그건 말도 안 된다. 탈중앙화가 생명인데 그건 완전히 중앙화 시스템이 아니냐라고 욕먹고 있는데 리플도 그러한 의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 노드 수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화에 대한 논란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도 쉽게 해소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백만 명의 노드가 있는데 네. 이거는 뭐 35명에서 100명 이거를 많이 늘려봤자 500명, 1000명인데 그 수치 자체를 가지고 중앙화라고 얘기하기 힘들고 다만 이렇게 노드 수가 적을 경우에는 나중에 해킹이나 보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 보안과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